N번방에서 2,500개가 넘는 성착취물 영상을 구입한 혐의를 받는 남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형을 선고했습니다. 범행을 자백했고 영상을 다시 구입하지 않았다며 이 같은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오늘 오후 열린 조주빈의 범죄 수익 은닉 혐의 첫 재판과 더불어 성착취 영상에 대한 판결들을 정리합니다. 오늘 오후에 조주빈의 범죄 수익 은닉 혐의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정준호 기자, 재판 상황 좀 짚어주세요. 일단 조주빈이 받는 혐의는 범죄 수익 은닉 총 53회에 걸쳐서 1억 800만 원을 가상화폐로 바꿔도 이 돈을 숨긴 혐의인데요. 네. 이 돈이 나중에 드러나고 경찰이 가상화폐 흔적들을 쫓으면서 이것들이 나중에 기소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따로 재판을 받게 됐는데 일단 아직까지 이게 재판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이게 오후에 열리다 보니까 그 구체적인 상황까지는 전달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지금 바로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박사방 조직의 조주빈 25살이죠. 구속 기소됐습니다. 그리고 공범 강모 씨 24살이고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이 두 공범이 범죄 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재판에서 관련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고 합니다. 오늘 열린 1회 공판 기일에서 조 씨 측 변호인은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하거나 공소를 기각해달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지금 속보가 나왔습니다. 네, 이 재판이 그간 다뤄진 그 14개 혐의가 아니잖아요. 그건 예. 별도고요. 이 범죄 수익 은닉 혐의 재판이 별도로 따로 열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 왜 병합해서 한 재판부에서 열리지 않고 이렇게 별도로 따로 열리는 거죠? 일단 간단히 말하자면 일단 조주빈이 이미 받고 있는 혐의가 너무 많아서인데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보니 재판장이 이것까지는 참아하지 못하겠다. 그래서 이거는 병합할 수가 없겠다 밝힌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검찰은 이 범죄 수익 은닉 혐의까지 병합해서 한꺼번에 이전에 14개 혐의랑 같이 재판을 해달라라고 했는데 네. 이게 재판부에서는 이게 그러면 시간이 너무 길어지고 아하. 이 사건 수사 자료만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사건은 병합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 경찰에서 전에 검찰로 송치했던 수사 자료만 하면 1만 2천 쪽이 된다고 하거든요. 거기다가 일단 이전에 범죄 수익 은닉 이전에 넘겨진 혐의만 해도 뭐 아청법상의 뭐 성착취물 제작, 뭐 유사 성행위, 뭐 강간, 강제추행 이런 게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예. 이 사건은 병합하지 않게 됐습니다. 네. 자, 백성우 변호사, 이게 네. 전문적인 소견이 필요한 부분인데요. 네. 조주빈이 일단 모든 혐의를 인정한 것이 아니라 네. 범죄 수익 은닉 부분에 있어서 대부분을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을 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쟁점이 도대체 공방이 검찰과 조주빈 사이에 이 혐의 밝히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가장 쟁점이 됩니까? 일단 뭐 그 주장 내용을 좀 살펴봐야겠습니다만 이게 네. 범죄 수익 은닉에 관한 부분입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번 돈을 네. 범죄 수익을 어디다 숨겼다는 거죠. 간단히 예. 말하면. 예. 근데 이게 가상화폐로 소위 말해서 N번방 입장료를 받고 네. 이 입장료를 이제 나중에 현금화한 다음에 지금 이번에 성착취 영상을 촬영하게 됐거나 성폭행의 피해자 여성들의 계좌, 차명 계좌를 받아서 예. 거기에다 입금을 한 거예요. 아하. 그럼 이건 이제 박사 예를 들어서 조주빈 같은 경우 그건 난 범죄 수익을 숨긴 건 아니다라고 주장할 여지가 있는데 예. 근데 문제는 조금만 앞으로 돌아가 보시면 네. 손정호 사건 기억하시죠? 그렇죠. 손정호 아버지가 손정호를 고발한 이유가 뭔가요? 범죄 수익 은닉. 처벌해달라는 거였죠. 예. 그 내용이 가상화폐로 받아서 아버지 명의 통장에 집어넣은 것. 이게 은닉이라는 거예요. 내 통장을 이용했다. 예, 이러면서. 그렇죠. 예. 물론 그 혐의가 아직 유죄가 확정된 건 아니고 아하. 구속영장도 기각됐습니다만 예. 아마도 부인을 한다면 지금 은닉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부인이 아닐까 일단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검찰의 무기징역 구형으로 진행된 지난달 결심 공판 때 조주빈은 눈물을 흘리면서 착실히 살겠다라고 사죄했습니다. 잔혹했던 자신들의 범행 뒤에 재판부의 철퇴가 내려지기 직전에 이른바 악어의 눈물을 흘린 것인데요. 앞서 성착취물을 제작 공유한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이 무기징역 구형을 했고요. 이번에 별도로 열린 범죄 수익 은닉 혐의 재판에서 조 씨가 유죄 선고를 받는다면 지금 사죄하겠다, 착실히 살겠다 네. 이 말은 그 재판에만 적용되고 또 범죄 수익 은닉 재판에 와서는 또 부인을 하는 네, 맞습니다. 다른 모습 보이잖아요. 네, 그렇죠. 유죄 인정이 된다면 어떤 형량을 받을까요? 일단은 무기징역을 구형했는데 이제 예. 경우의 수를 좀 나눠봐야 되는데요. 그 첫 재판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된다. 네. 그러면 두 번째 재판에 선고된 형량이 이쪽으로 흡수가 되겠죠. 예. 무기징역은 거기다 뭘 추가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네. 근데 유기징역형을 선고받는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일단 무기징역 구형했지만 유기징역형이 선고된다면 두 번째 재판부는 예. 유기징역이 선고된 그 재판의 결과를 보고 이게 다 같이 기소가 됐으면 어느 정도 형량이 나왔을 것인가를 참작을 해서 아하. 예를 들어서 이게 다 합쳐져 기소됐으면 20년이 나올 건데 예.
그러니까 이 재판만 놓고 뭐 5년 정도가 추가가 된다고 생각을 하더라도 저쪽에서 한 18년이 나왔으면 네. 합쳐졌으면 20년으로 합쳐졌을 것이다 해서 한 2년 정도만 선고를 하거든요. 예. 이제 그러니까 첫 번째 재판의 형량이 어떻게 나오는가가 아하. 두 번째 재판의 형량이 선고되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켜봐야 되겠네요. 그런가 하면 조주빈에게 피해자의 개인 정보 등을 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범 중 한 명인 최 씨. 이 최 씨가 어제 공판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일단 공익요원, 전 공익요원으로 알려졌던 이 최모 씨인데 이 받는 혐의가 좀 상당히 좋지는 않거든요. 예. 일단 죄질이 200회에 걸쳐서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하고 이 네. 중에 17건은 조주빈한테 넘긴 어허. 혐의입니다. 예. 그래서 이 17개의 개인정보가 조주빈은 이걸 이용해서 범죄에다 이용을 한 거고요. 예. 그렇게 해서 1심에서는 이 최 씨가 징역 2년의 실형을 받았는데 이제 항소심에 와서 첫 기일에서 적극적으로 합의 의사를 밝힌 겁니다. 예. 1심에서 징역 2년을 받은 이후에 합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밝힌 건데 일단 양형 부당을 주장하고 있거든요. 최 씨 어허. 측이. 그러니까 양형이 너무 무겁다. 너무 무겁다. 1심에서 내려진 징역 2년은 너무 무거운 형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합의를 해서 처벌 불원서를 받으면 양형이 깎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예. 그런 것을 요구하는 걸로 보입니다. 다만에 이게 재판부에서 일단 알아는 보겠다고 했는데 아하. 이 당사자들이 이제 핸드폰 번호를 알려주겠다, 그러면 연락을 다 알려주겠다 이렇게 해야만 되거든요. 그렇죠. 실제로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을지는 좀 미지수입니다. 피해자들이 동의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예. 그리고요, 백성훈 변호사, 이 최 씨의 범행이 좀 전에 정진호 기자도 설명을 했지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일반적인 그런 뭐 영업사원이 네. 고객의 명단을 유출하거나 이런 형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국가의 공적 신뢰를 받고서 공직으로 사회 복무를 하면서 주민등록 발급 업무를 하는 그런 역할을 맡았던 사람이 그런 공적 신뢰를 완전히 위반하고 취득한 개인정보를 범행에 유출해서 사용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 사람이 설사 피해자가 설사 합의를 봐준다 한들 여기 대해서 감형 요인으로 삼아서 되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합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네. 감형이 일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실형 선고는 피하기 어려울 거라 생각이 그렇죠. 듭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것이 예. 이 개인정보 유출된 그분들에 대한 피해도 있지만 네. 국가 공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추락도 그렇죠. 보호법이 되기 때문에 예. 그런 어찌 보면 공익근무요원으로 일을 하면서 이런 행동을 했다는 거 그거 자체로도 일단 비난받는 가능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렇죠. 또 거기다가 피해자가 너무 많죠. 예. 했던 행동이나 죄들 등을 고려해 본다면 1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됐는데 제 생각에는 피해자랑 합의 가능성 거의 없습니다. 그렇겠죠. 알려줄 가능성도 없고요. 네. 설사 일부 피해자와 합의가 된다고 하더라도 형량의 변화는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고 다만 나는 그래도 피해자랑 합의하고 싶습니다. 반성합니다. 라는 모습이라도 재판부에 보여주려고 이런 액션을 취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N번방의 주범 조주빈과 공범들의 재판 진행 상황 알아봤습니다. 다음 사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